아, 아. 자,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바로 시작할 건데, 그 앞에 이게 그 두 개 세션에서 이제 멘딕스, 지멘스 쪽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리하면, 멘딕스 쪽에서, 기존에 생성형 AI, 뭐 API가 존재하던가 커넥터가 존재하면, 갖다가 쉽게 쓸 수 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멘딕스나 지멘스 입장이 아니라 고객한테 프로젝트 하는 이제 실제 구축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멘딕스 파트너 등재를 시작하고 이제 3월 중순에 멘딕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라이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달 동안 한 건데 이 2달 동안 한 게 실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야, 2달 만에 저기까지 나왔어?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아셔야지 왜 이거를 적용했는지를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 말씀부터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딕스를 알기 전이라고 하면 올해 3월 중순이죠. 그 전에 뭘 만들고 있었냐면요. 그 화면 맨 위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SAP 쪽에 한 20년 동안 SAP 기반의 솔루션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SAP 데이터 갖고서 고객한테 상세 손익을 계획 손익과 실제 손익을 빠르게 보여줘서 그 SAP를 빨리 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 이걸로 20년을 해왔던 회사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스킬셋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SAP 원가적인 업무 영역,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SAP에 있는 테이블과 데이터를 마음대로 핸들링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필요하고 이걸 갖고서 20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고객한테 경영교육 시뮬레이션을 하되 이거를 SAP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AI를 접목하고 3D BI로 나오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저희가 기존에 SAP CBO로 돼 있는 솔루션을 바깥으로 빼기 시작했고 그거를 상표권 이제 출원을 작년에 해서 인포렉티브라고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100대 30이 뭐냐면 여기 100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자일 방법론으로 저희가 이제 SAP 아바브로 되어 있던 저희 솔루션을 이제 바깥으로 빼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고민을 뭘 했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도 써야겠네. SAP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겠다. ETL로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고객한테 이거를 이제 배포 모델 클라우드로 갈 거니까 저희도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BI는 뭐 클릭도 있고 태블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뭘 쓰지? 그다음에 저희 것 중에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상상 최적화를 하려면 기존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가 아니라 이걸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유전 알고리즘 학습을 시키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 엔진을 뭘 쓰지? 그 다음에 LMM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LMM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LAG, 레그 학습 위주예요. 쉽게 정리하면 레그라고 하면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딱 이틀 걸렸는데 학습하고자 하는 파워포인트나 PDF나 이런 자료를 LMM에 올린 다음에 그대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이 나오는 거. 근데 레그 학습을 보통 기업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무슨 뭐 매뉴얼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지. SAP 원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미국 저 SAP가 올란도에서 세미나 한 것도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데 50년 동안 SAP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SAP의 컨커라든가 SAP의 석세스 팩터 나중에 인수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은 솔직히 챗GPT 지금 물어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AP의 내부 데이터는 그 약간 그리드 형식, 그러니까 XYZ. 그러니까 어떤 손익을 보기 위해서는 전사 손익, 고객 유형별 손익, 공장별 손익, 제품 유형별 손익, 뭐 이런 게 다면체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학습시키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저희가 저희 내부 인력 산정한 게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데 연간 총 520 멤버스 인력을 전환 배치시켜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여름에 저희가 야 그러면 우리가 그 1년에 한 500, 한 20 정도고 6개월 동안 그 스프린트 3까지 한번 가보는데 전체에 이런 스킬셋이 필요할 것이고 260 멤버스를 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전체 전사 조직 저희가 2개의 회사가 돼 있어요. SBT 글로벌은 여기 보시면은 SAP 위주의 회사였고
자회사 중에 AI 쪽 머신러닝을 하는 회사가 알고그룹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 사각형 있는 거. 그러니까 전략 쪽에서 이 전체 인포레이티브를 어떻게 가장 방향성, 그다음에 SAP 쪽 데이터를 갖고 쓸 거니까 SAP 솔루션 사업부, SAP 운영 사업부,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DX 사업본부 전체 인력이 붙어서 간다. 520 멤버스로.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한 아키텍처가 이거예요. 화면에서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자체 개발하자. 그 다음에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는 건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쓰자.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맨 밑에 여기 SAP 쪽은 저희가 이게 솔루션이 많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별도의 외부 데이터 플랫폼으로 뽑아가지고 뽑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자동 추출을 해야 되고 ETL이 하나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ETL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엣지 데이터, 공장 설비 데이터는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거를 시장 내에 있는 기술로 가져온 다음에 우리 데이터 플랫폼에 썼고 당연히 이미지라든가 비정형이 있으니까 벡터 DB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개념과 RDB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블릭스 써야겠다. 그래서 데이터블릭스 쪽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데이터 사용자 포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시장에 있는 저희가 LMM 전문 회사는 아니니까 그 퍼블릭 LLM, 예를 들어서 아마존 베드락이라든가 구글 바드, 오픈 AI, 기타 등등 이 중에서 범용 LLM은 시장에 존재를 하지만 어떤 특정 기업에 학습된 SAP 데이터는 안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가 ETL로 뽑아서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믹스를 하자. 그러니까 프라이빗 LLM을 믹스를 하고 이걸 갖고서 이제 3D로 보여주는 약간 트윈 환경의 3D 환경에서 BI가 3D로 나오게 하자. 근데 이거를 움직일 때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미 공장에 공장이 있는데 북미 공장에서 뭐 S사에 대해서 손익을 보여주되 환율이 5% 상승했을 때 손익을 갖고 와. 이렇게 했을 때 LMM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손익이 진짜 그렇게 나오게 하자.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 모델을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파이썬으로 개발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약간 원가적인 도메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화면 왼쪽에 우리가 제품군이 이렇게 있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생산 수량이나 판매 수량이나 판매 단가나 환율이나 이렇게 5%가 변동이 되면 그때 우리의 제조원가 명세와 우리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저희 솔루션을 쓰는 고객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쓰고 싶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기존에 SAP 아바프로 로직을 만든 걸 바깥으로 빼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API. 그러니까 이 다음에 원가 배분은 이게 들어가야 되고 결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SAP 아바프로 20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다시 뺐는데 이거는 이제 랩뷰라는 이제 툴이에요. 이걸 갖고서 빼고 그거를 다시 파이썬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도 배포 모델이라든가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TA 아키텍처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자바 풀스택 인력, 백엔드 인력, 그다음에 디자인 인력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라고 하면 올해 중수가 얼마 안 되죠. SAP에서 이제 올란도에서 SAP 이제 올란도 사파이어가 열렸는데 SAP가 작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여기 맨 위에 SAP는 클린 코어 즉 SAP의 아밥 CBU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쓰지 마. SAP 코어, 그러니까 스탠다드 위주로 쓰고, 니네가 원하는 개발하고 싶은 거는 BTP, 비즈니스 트랜잭션 플랫폼이라고 SAP가 제공해주는 이 플랫폼에서 개발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도 AI를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SAP BTP를 쓰게 되면 SAP와 SAP가 아닌 웹 화면, 뭐 경비 관리, 법인 관리 이런 것도 SAP BTP 기반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데모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번에 올란도에서 SAP가 AI 기반의 미래 하면서 이제 데모한 게 그거였어요. SAP도 LMM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줄입니다. 하면서 라이브 데모 한 게 SAP의 서세스 팩터 출장 HR 이쪽에서 제임스가 뭐 서부에서 동부 출장 갈 때 비행기 스케줄을 보여줘. 이래가지고 나오는 걸 하는데 저는 약간 충격을 먹은 게 첫 번째로 SAP 데이터를 갖고서 저는 LMM을 돌릴 줄 알았는데 단순 비행기 스케줄은 레그 학습시켜가지고 챗GPT에 올리던가 아무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고 SAP 데이터 학습은 올 연말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AP가 의외로 되게 늦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약간 모두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보면 SAP 이제 아바 이제 CBO 붙이지 말 거, 프린코어다, BTP에다 모든 걸 넣어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는 게 맥락을 한번 이제 봐주시다는 게 2004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올해까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 SAP 머시기 솔루션 개발, SAP 인베디드 모 개발, SAP 인베디드 모 개발. 이런 솔루션 맵이 이거예요. 업무적인 되게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SAP 스탠다드가 잘 안 돼서 고객사에서 가려운 부분을 추가적으로 원가를 상세 분석할 수 있게 솔루션화 시켰더니 고객이 되게 좋아하셨고 그게 SAP 아밥으로 돼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되게 잘 팔리는 게 화면 왼쪽에 고객 CFO라든가 C레벨은 왼쪽에 야 상시 마감 손익을 좀 정교하게 빨리 보고 싶고 뭐 구분회계를 보고 싶어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 이런 솔루션을 갖다 쓰시면은 나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되게 잘 팔렸고 다행히도 한 4년 전부터 경영 계획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SAP 그냥 구축만 하고 했다가 이 솔루션 경영 계획 솔루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20년 됐지만 4년 전에 한 80억 정도 연매출 회사가 이제 올해 한 370억을 찍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아밥 애드온 솔루션 위주로 컸어요. 근데 그 솔루션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영 계획을 할 때 특정 이제 경영 계획을 할 때 판매 수량이나 단가라든가 생산 수량, SAP CO에서 비용 계획 만들잖아요. 환율 들어가잖아요. 판매 단가 이런 걸 갖고서 변동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그 추정 손익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CFO 입장에서 추정 손익이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라든가 저 매출이익 분석이라든가 특정 제품군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손익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솔루션 이제 샘플 에이스라고 어드밴스 코스트 플래닝이라는 이제 솔루션 실체 화면인데 SAP CBO로 대략 한 220개 정도 T코드랑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재 H 모터스 제일 큰데 그다음에 웬만한 데 지금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컨설턴트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배부하는 로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객은 대기 중입니다. 대기하세요. 저희가 끝나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장사는 잘 되죠. 근데 문제가 너무 공수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걸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만들었고 이 30은 뭐냐면 이러다가 저희가 올 초반에 맨딕스를 알게 되고 3월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저희 직원들 이제 해봤는데 100이란 공수가 30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다시 이제 기존 거 갈아엎고 올해 3월부터 스프린트 4단계는 바꾸자 맨딕스 기반으로 그 다음에 해봤더니 50인 멤버스로도 충분하더라. 원래 250 멤버스를 예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때 이제 나온 게 데이터 플랫폼 뭘 쓰지? 그러면 데이터블릭스를 갖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오픈 소스 맨딕스에서 다 제공해주더만 배포 모델 맨딕스에 CI/CD 다 있더만 예를 들어서 젠킨스도 쓸 수가 있고 깃랩도 쓸 수가 있고 BI API 맨딕스에 다 API 커넥터가 있더만 예를 들어서 클릭을 갖다가 고객이 쓰겠다면 써도 되고 야 우리는 3.js의 오픈 그 소스를 쓰고 싶어. 아니면 웹GL을 쓰고 싶어. 아니면 우리는 태블로를 쓰고 싶어. 그러니까 고객이 쓰고 싶은 걸 입맛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ML 엔진.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텐서플로우 갖고서 ML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알고그랩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화이트터치를 쓰고 싶어. 그러니까 API가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장점 하나. 그 다음에 저희 LMM을 붙여놓은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존 베드락을 써도 되고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엔트로피 요즘에 잘 뜨잖아요. 오픈 AI에서 나와서 만든 회사 그쪽에 이제 클로드 3를 갖고서 LM을 붙여봤어요. 맨딕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SAP 원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되 이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클로드로 들어가지 않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거쳐서 데이터를 치환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오게 했거든요. SB 데이터를. 이것도 쉽네. 그 다음에 3D 디지털 트윈은 아까 저기 트윈 메이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API가 존재하니까 갖다 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30% 인력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은 라이브 데모를 지금 원래 하려고 제 노트북을 깔았는데
제가 버벅거릴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SAP 아밥으로 되어 있던 220개 전체 T코드를 이거를 맨딕스에서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불러요. 마이크로플로우, 매크로플로우라고 해서 드래그 방식으로 갖다 넣게 돼 있고요. 코딩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싹 다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다시 바뀌더라고요. 이 아키텍처를 상세히 설명하면 좀 질리니까 우리가 ERP, SAP ERP에서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의 약자로 솔루션을 갖고 있던 거를 ETL로 탈란드 기반의 ETL을 만들어 놨어요. 특징은 RFC를 안 짜도 SAP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라 테이블 갖고서 이 탭을 찍고 조인 아우터 인너 조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스트그레디비에다 갖다 꽂아 그럼 갖다 꽂아버리거든요. 이거는 맨딕스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노코드 방식의 ETL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20년 동안 SAP 원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뽑아야 되거든요. 별도 DB로. 이러다 보니까 ETL은 저희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그 ETL을 갖고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고객이 원하는 거 다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데이터블릭스에 갖다 꽂아가지고, 왜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니까, 꽂은 다음에 IoT 데이터도 갖고 오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있고, 이거를 전체 하고 보여주는 거는 맨딕스의 로코드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보니까 그 3D 디지털 트윈 에셋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API로 꽂으면 맨딕스 화면을 박아버리더라.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API를 갖다 꽂으면 맨딕스에서 다 보이게 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밸류 드라이버 트리는 저희 컨텐츠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상당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우리밖에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SAP 스탠다드 테이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고객이 잘 쓰셨던 저희 원가 솔루션에 대한 함수, API 함수를 갖고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MSA 방식으로 여기 자세히 보이시면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함수로 다 만들어서 밴딕스에 올려버렸어요. 아까 도메인 모델 잠깐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그 여기 샘플에서는 엔트로피 그 플로드 3 갖고서 LMM을 가동을 시키고 BI로 나오게 해버렸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고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기존에 그 경비 처리라든가 법인카드라든가 HR 웹이 있는데 이것도 다 통폐합 해줘. 그거를 어떤 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맨딕스 앱에 딱 들어가 보면 SAP 바피가 수백 개가 떠 있어요. 아까 잠깐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세일즈 반품 관련을 하나, 세일즈 오더 만드는 거를 맨딕스에서 하겠다. SAP SD 모듈을 안 쓰고 그러면 바피 갖다 갖고 오면 되고, 이게 있으니까 있는 건 갖다 쓰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파트너가 저희 같은 맨딕스에다가 어떤 특정 기능을 넣고 앱에다 올리게 되면 이제 그게 다른 파트너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을 안 해도 되겠죠. 대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자바 사스 기반으로 어떤 법인카드라든가 CRM이라든가 경비 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갖다가 API 갖다 부어버리면 한 통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저희가 GIF로 제가 떠왔어요. 라이브 데모 하다가 버벅거릴까봐. 이게 초반에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맨딕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밑에 여기 LMN 도는 걸 하나 넣어봤는데, 전사 손익 그림을 갖다 보여줄래? 그럼 얘가 이제 밸류 드라이버 트리로 나오는데 맨딕스 상태에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부 2공장에서 총 매출 원가가 10% 상승해서 손익을 다시 보여줘봐 하면 얘가 이제 그걸 갖고서 다시 보여줘요. 아니면 여기서 드래그 해가지고 넣게 되면 이제 손익이 변하는데, 이 데이터는 SAP에서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ETL을 갖고서. 근데 여기다 또 이제 엔트로피 크로드에다가 또 차트로 보여줘. 근데 손익은 엄밀히 보면 엑셀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엑셀처럼 나오게 해줘, 손익을. 네. 공장별로, 고객별로. 이거 원래 SAP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다 뽑아낸 거예요, 함수를요. 딱 2달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50 멤버스 갖고서. 그 다음에 트윈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을. 그래서 이거를 설비 쪽에 그 전력량 계측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 전력이 지금 정상이야. 근데 이 전력이 피크를 쳤을 때, 물류회사, 냉장 탑차, 피크를 쳤을 때 손익은 어떻게 변하지? 그건 아까 거기 트윈 IoT 데이터가 트윈 실제 3D랑 연동이 돼가지고 SAP로 들어와서 손익이 바뀌게 하고, 이 모든 게 지금 보이는 하얀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 도메인 모델을 다 만들고, 여기 보면은 딱 컨셉이 사각형이잖아요. 드래그 해가지고 연결 구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이 화면에서 이제 그렇게 유저 화면이 보이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이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러려면 아키텍처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인데, 우리가 만약에 멘딕스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세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스 모델로 가고 싶은데, 물론 공공은 온프라미스, 참고로 멘딕스가 사스 모델 온프라미스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 공공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사스 모델로 가고 싶은데, 사스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멘딕스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컨셉을 지향을 하고 AWS랑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하고 있고, 저희도 AWS 클라우드 사업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야, 이게 클라우드에 가도 우리 거 따로 가야지, 컨테이너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잖아, 커버넥스 환경.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이미 멘딕스랑 AWS랑 같이 커버넥스 환경으로, 아까도 첫 번째 세션에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제반 환경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SAP 데이터 갖고서 20년 동안 놀았던 도메인 지식을 멘딕스에다가 갖다가 올리기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솔루션 플러스 SAP 화면을 거기서 직접 치는 거, 넌셉의 특정 웹 화면에서 출장 관련 경비를 치게 하는 거를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도 70% 적은 그 개발비로. 그러니까 저희도 좋고 고객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멘딕스 상에 올리고자 하는 컨텐츠는 파트너는 컨텐츠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멘딕스를 떠나서, 멘딕스 이제 파트너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떤 형식을 많이 가져가고 있냐면은, 멘딕스에서 웹을 통합해 드릴게요. 트랜잭션을 멘딕스에서 해드릴게요. 이런 건 많이 해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멘딕스 기반으로 가고자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멘딕스 파트너가, 우리는 컨텐츠를 갖고서 플래닝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멘딕스 기반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가동을 라이저 랭귀지 모델로 하겠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게 플래닝. 플래닝이라고 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SAP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고객한테 경영 계획을 만들어 드린 걸 모든 API를 멘딕스에 올린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이거는 딥러닝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100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2개를 단종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단종을 해야지 기존의 SAP상의 기초 제거와 제공 제품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단종을 해야지 그 원가가 가장 이제 최적화될까? 이거는 머신러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텐서플로우 API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꽂자. 파이썬을 갖다 꽂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가정은 LMM이 가자. 근데 첫 번째는 문맥을 얘가 SAP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나오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 세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API를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까지 가보자. 이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그러다 보니 화면 오른쪽에 우리가 멘딕스 상에서 저희는 이걸 인프랙티브 앱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보면은 네 가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멘딕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트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장 쪽 데이터와 SAP 데이터를 섞는 거, 트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SAP를 모른다. SAP 파트너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디지털 트윈을 모른다. 저희는 두 개를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트윈 데이터랑 SAP 데이터를 섞되, SAP 스탠다드 데이터가 아니라 SAP 원가 정보를 같이 섞는 건 우리밖에 못할 것이다. 컨텐츠에 대한 우위가 있으면 시장에 우위가 있을 것이다가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로코드 트랜잭션 카테고리. 요 네 번째는 멘딕스 다른 파트너 누구나 하죠. 이거는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1번, 2번, 3번은 우리밖에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멘딕스는 아니에요. 근데 ETL인데 이 샘플은 뭐냐면 SAP의 MM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갖다 찍고 타겟 DB를 데이터블릭스 DB로 했을 때 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꽂혀요. 코딩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참고로 멘딕스에도 커넥터는 제공을 해주는데 RFC 펑션은 짜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이제 그거 없이 이제 만들어 놨고, 지금 샘플은 멘딕스로 데이터블릭스로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블릭스에서 SAP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보는 걸 저희가 그 동영상을 캡처해 왔어요. 이걸 또 여기서 라이브 데모 하다가 제가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I 같은 경우도 저희는 3.js라든가 웹GL 오픈소스 BI 새로 만들고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크릭을 썼다, 태블러를 썼다 하면 거기서 제공해 주는 BI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경량화 웹GL 아니면 3.js 같은 걸 쓰게 되면 트윈상에서 3D BI로 SAP의 원가 정보는 큐빅처럼 나와야 돼요. 즉 XYZ축.
전사손익이 나오되 고객 유형별, 그다음에 공장별, 그다음에 제품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3D로 구현을 하는 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고, 예, 이거를 위젯 방식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그 인풋 파라미터는 API로 존재한다고 하면 3D BI는 저희가 트윈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서 돌게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BI가 되게 화려하니까 한 번 볼 걸 두 번 볼 것이다. 근데 트윈만 보게 되면 안 본다. 왜? 전력 양이 뭐 피크를 쳐가지고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람이 떴을 때만 보겠죠. 그 얘기는 트윈상에서 손익이 시뮬레이션 되는 게 가야지 사람들이 트윈을 계속 쓸 것이야. 우리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자.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의 샘플인데 보통 야 공장에서 어떻게 폐기해야 되니 하면은 짬밥이 제일 높은 공장장님이 이렇게 가야 돼. 내 경험론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학습을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걸로 저희는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맨딕스에 올리자.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저희 이제 어, 그 약간 기술적인 거고 LMM은 문제가 뭐냐면 범용 LMM에 SAP 원가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차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그 서브스티튜션 테크닉 같은 거를 써가지고 SAP 데이터는 안 올라가고 이게 치환된 데이터가 범용 LMM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빗 LMM을 쓰던 올라갔다가 그 치환된 걸로 얘가 결과를 뱉어내서 다시 내부 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약간 저희가 특허처럼 준비를 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 내부 원가 정보가 LMM 쪽에 범용 LMM을 써도 오픈이 안 되게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맨딕스 로드맵이랑도 똑같아요. 첫 번째 LMM은 문맥을 갖고서 가되 남들이 SAP 데이터를 학습을 못 시키고 있더라. SAP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꼴랑 출장 가는 걸로 레그 학습한 걸 보여주더라. 줄이라는 게 우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AP XYZ축을 학습을 시켜서 보이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맨딕스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은 API 함수를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것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20년 동안 SAP 파트너로서 SAP 구축, SAP 컨버전, SAP 유지보수를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고객한테는 너희 원가 솔루션이 되게 좋더라. 이걸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거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SBT 글로벌은 현재 한국 시장에 수많은 SAP 구축 파트너가 이제 우리한테는 경쟁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AI 기반의 트윈 기반의 이런 요소 기술은 못하고 있더라. SAP 친구들한테 트윈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직도 그 정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SAP 구축 파트너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글로벌 AI 데이터 드리븐 회사 팔란티어, C3 AI, 삼성전자 하고 있잖아요. SCM 쪽에 O9 이런 회사, 메달리아, 그러니까 CRM 다음 모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AI 기반의 이런 회사들 보면 기업 가치가 되게 높아요. 비록 꼴랑 우리는 이제 20년 동안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런 회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쟁자고 궁극적으로 더 이상 진화가 없고 비싸기만 한 SAP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경쟁자가 되는 걸 목표로 2025년까지 달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북미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년부터 북미 쪽에서 로드쇼 하는 게 꿈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 솔루션 쓰는 고객 되게 많습니다. 자신하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 회계적으로 하면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5천억 이상을 말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 중에 저희 큐사라고 손익 배분 솔루션, 경영계획 솔루션, 실제 원가 솔루션을 대부분 하나씩은 다 쓰고 계세요. 이런 대형 고객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저희가 맨딕스 기반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로 바꾸고 있고 2달 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까지 뚫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아바 버전으로 팔던 거를 맨틱스 기반으로 전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시장에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단순한 SAP 구축 파트너가 아니라 저희 이제 목표인데 실제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AI 회사랑 한번 겨뤄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회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보자. 이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게 한 28분 10초 됐는데 마지막 시간이라서 지루하실 테니까 이걸로 마치고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오늘은 라이브 데모를 못했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9월 24일 날 잠실의 롯데호텔에서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맨틱스랑 같이 지멘스랑 같이 행사를 크게 잡아놨어요. 호스트는 저희가 될 것이고요. 한 4시간 동안 할 건데 그때는 실제 이거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 거를 약속드리고 두서 없지만 준비가 미천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